서부에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네. 보여요. 네네. 이렇게 돌려야 돼요. 아이고. 네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네. 이 조명이 너무 어둡나요, 제가요? 잠시만요. 네, 약간 어두운 것 같긴 해요. 벌써 여기서, 어둡네요. 저기 밖에는 네, 지금 지금 여기, 7시 반이죠. 저, 7시 반이죠. 근데 되게 어둡네요. 네. 7시 반이라, 이게 제가 처음이라, 네. 각도랑 이런 걸 잘 못 아우, 맞추겠어요. 괜찮습니다. 워낙 네, 잠시만요. 제가 미인이셔서. 네. 라이트 좀 켜고,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Take your time. 예. 네. 지금 서부의 샌디에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왜 거기에 가시게 되는지 또 얘기도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낫나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반갑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이렇게 좀, 예. 이렇게 세울까요? 네, 그 정도로. 네. 네. 제가 네. 이게, 네. 위치가, 이제 됐나요? 좀 네, 낫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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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처음이라서 제가 이거 참, 네. 여러모로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제가 좀, 연예인이다. 무슨 일이었어요. 막 유명인이 막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 네, 샤라센 영광입니다. 예, 네, 아유,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 얼굴이 왜 이렇게 둥둥하게 나오고, 너무, 저도 그냥 조명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조명이 있으면 좀 낫군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도 이쁘신데요. 네, 저는 필터를 안 반갑습니다. 하면 제가 몰골이 말이 아니라서. 필터도 있나요? 아유, 그런 게 필터, 있구나. 저만의 특권이죠. 아마 라이브 네, 호스트만 쓸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정말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진짜 오늘 네, 약속이라도 한두시 블랙을 네, 넣어준다. 네, 네. 어, 귀찮아서, 옷 갈아입기 귀찮아서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티가 안 나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다들 네. 인사해주세요. 음, 네. 지금 설 연휴 중이신데, 이렇게 또 낮 시간에 저희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네. 진행자셔서. 머리가 너무 네. 짧죠? 제가 이거 미국에 와가지고 얼마 전에 자르신 거예요? 지금 묶으신 줄 알았어요? 미국 미용실에서 미국 머리를, 미장원 네, 가면은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났어요, 지금. 저 네. 예전에 왜 에드워드 펄롱이라고 혹시, 네. 알면은 부세대인데, 에드워드 펄롱 모르세요? 아주 몰라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가? 네, 에드워드 펄롱이라고 90년대 학번이시면 알 텐데 여기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내려온 그 남자 미소년 배우 있어요. 머리 네. 스타일만 지금 에드워드 펄롱이거든요. 네, 아, 맞아요. 터미네이터 나왔던. 네, 터미네이터인데요? 네, 네. 네. 전 잘 몰라서 네. 우리 세대. 네. 아시죠? 에드워드 펄롱 지금 그 머리에. 네. 저보다 밑에 세대시고 같은데? 그런가요? 네. 네. 그런가요? 어, 여기서 네. 나이를 또 어떻게 공개할 수도 없고. 네, 맞아.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네. 네, 미국에 언제 가셨냐고 물어봐도 오디오 클립. 되고, 네네네. 그러면 음, 잠깐, 작가님, 아나운서,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뭐 편하게 선생님? 뭐, 네, 아, 지금 작가님으로 오신 거니까, 네, 작가님의 네, 개인, 네, 개인 편하게. 신상이 아니고, 네, 그냥, 네, 네, 소개 잠깐 아, 간략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방송에서, 아나운서로 13년 동안 일하다가, 여기 샌디에고에 있는 대학에, 연구원으로, 방문하게 돼서요. 그래서 지금 샌디에고에서 있습니다. 제가 책을 내서, 제 책 때문에 또, 예, 저기 저렇게 보이고 있죠. 저 이제 두 번째 책인데요. 아이들의 읽기 교육과 관련한 책을, 특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관련한 책을 제가 작년에 내고, 별다르게 이 출간에 대해서 활동을 못하고, 그리고서 바로 미국에 왔어요. 참 아쉬웠는데, 이렇게 우리 샤론 선생님께서 좋은 방송을 제안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아,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네. 뵈니까 더 반가워요. 저 진짜 그리워요, 한국 분들. 특히 우리 네. 한국 엄마들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오디오 클립도 지금 아,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네. 또 이게 팟빵 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라디오의 클립을 네. 들으실 수 있고, 네. 그거를 지금 그것도 작업을 안 하시고 잠시 멈추신 상황일까요? 그쵸. 제가 이제 오기 직전까지 8월까지는 업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와서 뭐 정착하고 이런저런 일하다 보니까 지금 제작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음, 다시 업로드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이제 단지 국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겪는 그런 미국 일상이나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온지 이제 5개월 이제 되고 6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데도 이게 적응이 녹록지가 않아서요. 네네네. 그래서 언제 업로드하게 될 수 있을지 지금 딱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분들 게시판에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고 이제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같이 나눌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우리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이거 책을 읽어봤더니, 와, 정말 공감 가는 것도 너무 많고, 이제 많은 분들께 더 들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음. 마지막으로 활동하셨던 게 지난 8월에 무슨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오기 네, 전에. 네. 네네. 거기서 했던 거 좀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음.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그냥, 책 읽기에 대해서 네. 제가 이 라방의 그 큰 화두를 세 가지로 꼽지 해가지고 네. 그러게요. 자, 네.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키울까? 그다음에 두 음, 번째는 이제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이제 그 무게를 잴 때 이제 어떤 게 더, 그게 음, 저랑은 또 입장이 다르실 것 같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지금 작가님이 쓰신 책을 저는 그러니까 영어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음, 그 국어력이 영어니까 네, 그거라고 네. 생각하고 읽으니까 너무 이해가 되게 쉽고 아, 그렇게 그렇거든요. 네. 그렇게 읽으셔도 무리가 없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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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래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음. 그러면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요? 그, 제가 오기 바로 전에 했던 그 강연은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시중에 사실 아이들 책 읽기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 책이 다른 책들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읽기뿐만이 아니라 말하기, 쓰기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 아이의 국어력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이의 그 학습이라든지 그 공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밑바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책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한 만 5년, 6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있는 거의 이제 최정상의 작가분들하고 매주 만나서 책에 대해서 또 그분들의 또 뭐 이야기들을 항상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각각 따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음, 서로 연계돼서 같이 익히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만 이게 같이 톱니바퀴처럼 이게 이렇게 네, 네, 돼야만 네. 어떤 그잘 읽게 되고 잘 쓰게 되고 잘 말하게 되고 이게 다 하나의 어떤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차 선생님께서 영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책도 그렇게 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보니까 영어를 이제 이제 급하잖아요. 빨리 네, 네. 영어를 빨리 저도 어떻게 그 급해. 생선 맞아. 영어 맞아, 맞아. 3-4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럼요. 네. 한국에서는 뭐 그냥 뭐 영어 공부하면 좋고 뭐 하자고 매년 계획만 잡지만 이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하게 안 되다가 여기 오니까 아이들도 이제 같이 학교도 보내야 되고 저도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영어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구나. 영어라는 것도 말하기 교육 따로, 쓰기 교육 따로, 읽기 교육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비로소 그렇죠. 어떤 언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걸 요즘에 맞습니다.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 너무 뼈저리게 네, 제가.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디 회화 학원에 가서 그냥 뭐
외국인이랑 원어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그것도 써봐야 되고 이제 맞아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걸 느끼고 있는 와중에 이제 우리 샤론 쌤 그 유튜브 강의도 제가 요새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쌤 발음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발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음, 네. 영, 반가워요. 알아봐 주셔서. 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다시 영어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 네, 국어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네, 네, 영어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막 오셨잖아요. 미국에 오셔서. 네, 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영어에 대한 생각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많이 변하셨나요? 아니면 변하신 건가요? 뭐 한국에서 있을 때 저도 뭐 아이들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우리 뭐 요즘에 초등학생 뭐 유치원 아이 뭐 키우는 엄마들 아주 아기 때부터 엄마들 그 영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고 집중하시잖아요. 막 수백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도 보내시고 다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 역시 국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영어 교육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좋다는 거, 뭐 비디오 보여주는 게 좋다 그러면 잠깐 비디오도 음, 보여줬다가 음, 뭐 어느 책이 좋다 그러면 또 그 책도 좀 사서 보여줬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어 딱히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그랬던 엄마인데 어떤 게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하나는 요즘에 느끼는 것이 어, 아이들 읽기 교육 영어 역시 중요하다는 거 여기 와 보니까 느꼈고 그리고 한국에 생각했을 때는 말하기가 그러니까 음, 아이들 영어 교육에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어, 뭐라 하죠? 그 예를 들어서 발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발음이 뭐 크게 그렇게 아이들 영어 교육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뭐 말만 네네. 통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뭐 발음이 뭐 중요할까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 못 알아들어. 예, 못 알아들어. 네.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쉬운 얘기, 예를 들어서 뭐 어, 여기 뭐 멤버십 카드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 멤버십 가입해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번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해봐 주시죠. 아, can I sign as a 근데 사실은 음, membership이라는 말 자체도 잘안 약간 써요? 잘 안 쓰죠. 그냥 한국이세요? can I be a member or can I sign up as a member?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Can I get a membership card라고 물어봤어요. 아, 제가 멤버십 네. 카드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네네네. 한국식인 하거죠. 한국식으로, 그쵸. 네, 멤버십 카드라는 말을 잘 안 쓰는군요. 그렇죠. 음. 아마. 그래, 예, 아니, 예. 근데 스페이스 같은 데 가면 멤버십 카드 있냐고 물어보던데? 그게 멤버십 카드라고 그래. 안 하고 그냥 카드 멤버입니까? 라고. 멤버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런 쉬운 말도 제가 하면 한 번씩 물어봐요. 그렇죠. 한 번씩 물어보는 게 네.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음, 굉장히 음.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맞아요. 음, 맞아요. 네. 얘기하면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는 막 크게 얘기했던 것도 막 작게 얘기하게 되고 그렇죠. 작게 얘기하게 되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오기 전에 뭐 5학년, 지금 1학년인데, 여기 나이로 5학년, 1학년이고 한국에서는 4학년 유치원생이었던 거죠. 여기는 이제 아, 학기제를 오, 다 터울이 되게 많으시구나. 4년 네, 터울이에요. 네. 근데 오기 전에 5학년 아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영어 정도 그렇게 음. 하고 왔는데, 이 아이도 발음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음이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본인들은 쉽지가 않아요. 어른들은, 그쵸. 음, 아이들은 뭐 온 지 음, 1년 만에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려지거든요. 소리에 음. 있어서. 근데 그 부모들은 1년 됐는데 똑같이 음. 제자리. 네, 그런 경우가 저는, 많죠. 네. 네, 이게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좌절하지 마세요. 네. 네.
한국에 있을 때는 발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음,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만난 추천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거는 문법이나 뭐 스피킹 훈련보다는 발음의 문제인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너 뭐 지갑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 그는 네.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 does he have a purse?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음, 뭐, 예를 들면, does를 do로 쓴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못 못 알아듣지는 알아듣는 건 않는 아니죠. 네, 맞아요. 네. 네네네. 근데 발음이 너무 이상해버리면은 못 못 알아. 알아듣는, 대화가 안 맞.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네. 대화가 안 되면 자꾸 대화를 해야지 영어가 느는데, 대화를 안 되니까 더 이게 안 되고, 예, 이게 좀 맞습니다. 악순환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발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네. 거고, 예, 저도 참 한국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구나, 예, 그런 거를, 예, 저도 느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여기 지금 댓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네네네. 안 보이는 건가요? 댓글을, 음, 네. 아직까지는 별 질문은 없었던 것 아, 같고, 네. 그냥 이제, 여기, 예, 네. 음, 차차 이제 질문을, 이제 이따가 네, 질문을 받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한 시간쯤 되면 아마 우리는, 음, 1부, 2부까지 나갈 것 같은데, 1부는 이제 한 시간이거든요. 시간 네, 제한이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시간 거의 임박할 때 이제 끌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네. 제 방 없어요. 오늘은 아, 제 방이 그래요? 없고, 네, 어, 제 방을 걸긴 걸 건데 아마 한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네. 같고요. 바로 네.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본방을 오시라고 많이 해놨거든요.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오는군요. 네, 제가 올릴 음, 거예요. 이따가. 네. 네, 이렇게 너무 네. 제가 괜찮습니다. 좀 터치업을 좀 해드릴까요? 아유,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네. 네. 자, 유튜브에 이미 그러면, 뭐 영상이 많아서, 생활 영상이 많아서. 그러면 지금 네. 어, 어떤 수업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듣는 학교에. 수업이요. 네네. 제가 하고 있는 연구요. 네네. 저는 제가 이제 국회 방송이라는 곳에서 앵커로 일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팔라틱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비교 연구하는 그런 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업도 듣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뭐 논문을 쓰거나 교수님이랑 코업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들 네. 이보영 쌤이 아니라 여러분 김보영 쌤. 김보영 쌤이에요. 많이들 네. 헷갈려 하세요. 예, 많이 네. 네. 근데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보영 선생님도 네, 출연하셨더라고요. 그 클립에, 네, 오디오 클립에. 네. 제 책에 아, 또 추천사도 써주셨어요. 그런데 네네. 그 추천사를 보면 이런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보영 선생님이 영어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아이들이 제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이들이 너무 조기에 영어 교육에만 몰입을 해서 국어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 이보영 선생님이 오셨대요. oh my goodness. 여기 계세요? Sorry. 아, 네, 네, 오셨대요. 네, 와, 안녕. thank you. Thanks for joining us. 네, 네. 선생님. 제가 이보영 여기서 선생님 뵙네요. 제가 뵌 적 있어요. in person. 네. 제가 네. 한국에 초창기 네. 때 네. 강사, 어쨌든 you 네. won't remember me, but yeah, I 네. remember. 이번 선생님 모르시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특히 저희 네. 세대에서는 거의 영어 교육의 아이돌 같은 분이셔가지고. 네.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댓글이? 아, 계시군요. 예.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말씀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 아, 국어력이 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영어도 학습이 돼야지 좀 더 깊이 있는 영어 언어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책에 그 추천서를 써주셨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네네. 결국은 우리가 모국어를 먼저 어느 정도 익혀놔야 이제 영어를 거기에 더 얻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네.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너무 말이 많나요? 아니, 저 진짜 거기에 보탤 거 있어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진짜 모국어. 어, 네. 근데 먼저 말씀하세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좀 아, 쉬다가. 저, 아, 저, 저만 얘기해서. 네. 아, 네. 제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왔거든요.
근데 저의 한국말이 중학교 3학년까지 수준이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한자를 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음, 고사성어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하고서 온 케이스인데 그런 그 한국말이 완전히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다 영어를 얹게 된 케이스잖아요. 음, 그게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만약에 좀 제가 실제로 뭐 저희 주변에 뭐 제 사촌 동생들이라든지 뭐 초등학교 1학년에 왔다든지 막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물론 지금 그렇게 어 보면은 정말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양쪽이 뭔지 아시겠죠? 예. 지금 밸런스, 예. 밸런스가 이제 맞아가는 게 굉장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음, 네.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외국어로서 이제 영어를 음, 얹기는 했는데, 그래도 음, 그 나이대에서는 이제 어, 음,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감을 이 생기기에는 전혀 늦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대학생 때 와도 충분히 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심지어 어른들도, 아니, 그 발음에 있어서는 특히, 네, 네. 영어의 기본 소리는 누구나도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 발음은 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익힐 수 있다. 충분히, 예. 그래서 저희 북캠프 오실 거잖아요. 네. 아, 네네네. 다시. 확실히 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보영 네. 선생님께서도 한문 교육 네. 말씀하셨는데, 네. 한문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음, 이, 음, 그리고, 작가님께서도 이 책에서 쓴 내용 중에 그 영어의 능력이 그,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의 지능이 높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네. 말씀을 잘하신 게 우리 왜 국어에 한자어가 많잖아요. 네, 한자어가 네.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죠, 아이들한테도. 근데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12살이 됐고 이제 8살이 됐는데 어,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책을 읽다가 왔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알고 있지만 작은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여기 왔거든요. 이제 여기에 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좀 영어책을 주로 아무래도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어책을 주로 많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국어책보다는 영어책을 주로 읽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국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배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가 한국말로 해석을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단어에 그렇죠. 대해서 맞아요. 모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렇죠. 한국말로 해줘도 모르고 영어로 해줘도 모르는 그 상태. 보면서 그게 정말 애매한 네. 케이스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계속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가 모국어고 여기서 평생 살 친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영어로 이야기하고 영어책만 읽으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습득이 네. 되겠지만 이 아이는 한국 아이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아이고 아마 지금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시키시는 부모님들도 저랑 똑같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국어가 국어가 베이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영어라는 언어를 하나 더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지금 제 둘째 아이처럼 국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 교육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음, 내심 걱정이 돼요. 이제 나중에 한국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국어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영어를 배우는 데에도 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탄탄하게 쌓여가지 않고 약간 어, 이렇게 모래탑 쌓는 것처럼 좀 부실하게 쌓는 네.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느낌이 네. 있어서 저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이 돼요.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이가 지금 12살이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읽었던 책들이라든지 이런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단어를 접하게 돼도 자연스럽게 이제 국어로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셨 네,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네. 왔죠, 거의. 네, 네, 다음에 네. 언어를 습득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더 탄탄하게 언어가 쌓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그래서 저는 조기 유학은 좀 반대인 듭니다.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네. 네. 그래서, 막 너무 조바심 있어서 음, 막 어렸을 때부터 잡아야 되고 음, 뭐
발음이 뭐 달라지고 12살 이후면 아니 12살도 아니죠. 8살 이후면 막 발음이 달라지니까 막 필리핀으로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강박관념 가지고 계신데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네. 믿고 있고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저도 보면 뭐 발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어를 어느 수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읽기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요즘에 많이 느껴서요. 저도 지금 영어를 습득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과 같은 학생 입장에서 저도 가능하면 요즘에 책을 많이 읽거든요. 아, 네, 네. 어려운 책, 뭐, 논문 같은 것도 보지만 그런 거는 정말 막 머리를 잡으면서 보는 거고 그런 책 말고 아이들 보는 책들. 네. 네, 네, 네. 책들이 딱 맞아요. 어, 읽을 수 있으면 네,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뭐, 네. 뉴베리, 뭐, 그 수상작, 그런 책도 좋고. 네, 네, 그런 책 정말 읽기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책. 네, 네. 그래서 도서관 가서 틈만 나면 아이들 빌린 책들 저도 같이 보고 그리고 저는 미국 드라마 같은 것도 그냥 보지만 않고 스크립트를 웬만하면 같이 또 이렇게 따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요? 이게 듣는 와,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같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 경우. 네. 그렇구나. 네, 그 네,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유, 뭐, 되신다면야.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와. 읽기하고 말하기가 같이 되면 확실히 영어를 전체적으로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도 수시로 책을 그리고 여기 미국 학교 혹시 미국 학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네.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 이제 와서 뭐 5개월,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미국 교육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 그냥 조금 이렇게 맛을 본 사람으로서 보면 미국 학교는 확실히 읽기 교육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네. 수업이 다 에세이 형식, 글쓰기로 진행이 돼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도 요즘 프리식 수학 많이 하지만 서술형 수학이요. 근데 네. 여기에서는 정말 모든 과정, 정말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식이 네.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답을 구했는지를 전부 영어로 서술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수학을 그렇죠. 보면 맞아요. 숙제가 별로 네. 없어요. 그렇죠? 숙제, 뭐, 풀이 숙제 이런 거 없죠. 그죠. 네. 숫자가 별로 네. 없고 전부 다 말로 쓰게 되어 있고 맞습니다. 네, 네. 과학, 뭐 히스토리, 영어 모든 게 다 어떤 다 자기의 생각을 글쓰기. 그렇 네. 생각을 글로 네, 표현하게끔. 네. 네. 그래서 좀 놀랐어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바뀌고 음, 있다고 하고 음. 또 대학 입시에서 논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중고등학교에서는 쓰기 수업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 할애를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요? 네. 제가 어렸을 때랑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알았어요. 제가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음. 대학 갈 때 논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백만 원짜리 수업을 들으면서 이 논술 도박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논술이라는 게 갑자기 논술이 한꺼번에 벼락치기가 안 되죠. 없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 그럼요. 아이들을 네. 보니까 그 점은 제가 참 확실히 좋은 점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쓰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는 점이 맞습니다. 네. 고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심지어는, 그래서 예전에, 라방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홍콩쌤 라방에서, 어,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의 책들은 도서관에 깨끗한 채로 비치되어 있다고, 한국 도서관에서는. 네, 근데 그게 정반대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정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읽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정말 그걸 다 글로 다 표현하는 거를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다 뒷받침되어 있고 시스템상 네, 그렇게 해야만 하고 심지어는 대학교 입시에서도 지역 인터뷰어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대학교 모교에 이제 들어가는 지원자들 이제 네, 네. 이 아이들의 에세이거든요. 전 진짜 이걸 보고 가슴이 뭉클해질 정도로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음, 자기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음, 썼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사람을, 이제 또 이제 실제로 대면해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해보면, 말이 청산유수예요. 그렇죠. 네. 진짜 깜짝 놀라요. 정말 어떻게 이 17살짜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정말 정말 놀랐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냥 제가 거의 압도당해서 그냥 이렇게 듣고만 왔다니까요. 너무 압도당해서 너무나 정말 자기 표현, 의사 확실하게 표현하고 네. 여기에 이제 썼던 게 정말 자기 생각을 쓴 거였고 음. 그래서 너무나 감동받고 왔어요, 네. 어제도. 그리고 네. 원래 하긴, 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을 풀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만난 그 작가분들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점이 글들을 굉장히 잘 쓰는 분들인데 말을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네.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적어도 아주 명문이 될 정도로 글이라는 게 말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이 학교에 프레젠테이션을 아침에 하고 왔어요. 그 코리안 아, 네. 우먼 뉴얼스데이에 대해서 아, 여기는 이제 1월 1일이 새해지만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력설을 세잖아요. 그쵸.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왔는데 인상 깊었던 것이 프레젠테이션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계속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네네. 그래서 네. 이게 참 우리랑은 다른 문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얘기를 끊고 이렇게 손을 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리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최고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그쵸. 있어서.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중간에 손을 들면, 제가 이제 말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 제가 이렇게 널뛰기 하는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저 중간에 사람은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요. 그 왜 널뛰기 하면 이렇게 양쪽에 그러네요. 네, 네. 가운데 중심을 네. 한옥 잡으려고 한 명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기 그쵸. 중간에 네. 사람 왜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데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것들을 네. 보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문화 같은 것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조리 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음, 그런, 그런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국 아이들이, 일단 그 학교 내에서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교육들이 좀, 보수적이라, 좀 폐쇄적이라 그래야 돼. 좀 주입식, 일방향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음,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아이들은 대답하고, 선생님이 강의하고, 아이들이 듣고. 근데 여기의 교육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주제를 던지고, 아이들이 팀워크로 그걸 같이 풀어내고, 그리고 중간에도 아이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묻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쌍방향적으로 되는 그런 방식? 예를 들면 교실 배치 같은 것도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들 우리 어릴 때랑 똑같이 이렇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하고 맨 앞에 선생님 교단 딱 서 있고 쫙쫙 앉잖아요. 그리고 그룹 수업도 가끔 이렇게 분단별로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모여서 앉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보니까 이렇게 빈백 있죠? 그냥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네, 준비하고 그런 것도 있죠. 예, 누크라 그래요. 그거를. 그, 어, 리딩 할 수 있는 공간 교실에 이렇게 놔두거든요. 선생님들마다 뭐 취향별로 이렇게 해서 뭐 드레이프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캐노피도 해놓기도 하고, 뭐 아이들이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어떤 몰랐어. 아이들은 네. 저도 책 읽기 발런티어에서 뭐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누워서 이렇게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자유롭게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얽매이지 않고 근데 그게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딱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차이점이었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학보다 훨씬 더 자유롭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우리는 왜 아무리 대학생이라 그래도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중간에 나가려면 좀 눈치가 보이고 그게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너무나 당당하게 자유롭게, 나가서 당당해. 그러고 심지어 막 스낵을 먹기도 하는 모습 보면서 좀 네.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문화적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음,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교수님과 나는 똑같은 성인이고 그 어떤 동등한 위치 어쨌든 선생님은 선생님이지만 나도 성인이고 저기도 성인이고 그렇죠. 그런 그럼요. 네.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든 뭐 얘기가 좀 많이 왔는데 그 초등학교만 봤을 때는 확실히 한국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그런 느낌. 그리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교육이 있다는 거 좀 차이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그런 사고를 하도록? 한국에서도 좀 뭔가 팀 프로젝트식으로 수업도 하고, 그리고 뭐 쓰기 숙제 같은 것도 선생님들이 종종 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국어에 관련한 이제 책을 썼고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왔으니까요. 어, 국어를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만으로는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어도 이렇게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해서 이렇게 딱 배우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 수능 시험에서의 언어 영역, 지문 읽고 해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정말 언어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아주 전체적인 국어력, 이를테면 네네.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영어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어는 엄마가 어느 정도 아이 영어 교육에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샤론 쌤이 전문가이시지만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엄마가 같이 어,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그 제가 뭐 책을 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책에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네. 사회에서 같이 일어나는 어떤 시사 이슈라든지 예, 뭐 뉴스에 그렇죠.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아주 어렵거나 심각하지 않지만 아이들이랑 충분히 대화 나눠볼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같이 이야기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또 글도 써보는 기회 같은 것들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음, 여기 와서 또 느끼는 게 하나가 뭐 프로젝트 수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프로젝트라 그러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주제 하나 정하고 그냥 보드 큰 거 하나 이렇게 전지 같은 거 사서 거기다 관련된 정보들을 막 붙이면서 그냥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프로젝트야 좀 시시해라고 느낄 정도로 막 프로젝트 하면 네.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아이들이 뭔가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그거를 커버해주지 않는다면은 엄마가 같이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가 되고 초등학생 때만이라도 좀 같이 이제 방학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엄마가 주제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게 별거 아니고 뭐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게 별거 네. 아닌 게 네. 아니거든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어떤 액티비티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원동력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런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이 그 언어적인 어떤 스킬을 쌓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그걸 하려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네, 같은데요. 제 네, 생각에. 네, 저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도 그다지 그렇게 그런 아주 뭐 깊이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 뭐 책을 같이 읽고 하는 것은 물론 저도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아주 깊이 있게 해볼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저도 여기 와서 느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온 것이 제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눈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저한테 어, 참 좋은 이득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냥 별거 아닌 뭐 같이 붙이고 같이 놀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을 여기서는 그냥 너무나 그냥 친구들 모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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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학교 가면 하고 집에 와서도 그냥 애들 놀러 오면 엄마가 그냥 하나 던져주고 그게 뭐 아주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예, 네. 예.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과 유대감을 좀 키워주는데도 확실히 좋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들의 학습이라든지 뭐 지적 능력을 키워주는데도 바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가 되게 와닿은 게, 초등학교 때까지 책을 읽어줘라, 음, 엄마가. 네, 그 점에 대해서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네, 여기 미국 선생님들조차도, 네. 그 리딩 스페셜리스트가 한번
학교에서 그 오시죠. 엄마들 모아놓고 네. 네,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음. 4학년 정도 그때 아이가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한테 책을 읽어줘 봤냐고. 그랬더니 이제 음. 거의 유아 때 킨더가든 때 이렇게 막 읽어주다가 이제 혼자서 읽게 한다고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책을 한번 같이 읽어주라고 그렇게 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작가님 책을 보고 음. 이런 방법도 네. 정말 예,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책을 읽어줘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책에 썼지만 아이들의 뇌 구조상 그 12살, 13살까지는 그 말하기 듣기 능력이 읽기 쓰기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한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또 혹은 자신이 직접 낭독하는 것이 그 글을 이해하고 하는 데 많은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신체적인, 과학적인 이유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 책을 엄마가 같이 읽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예를 들어서 읽으면 그냥 아이한테 한 권 저도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원더라는 미국에 이제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원더라는 책을 줬을 때 아이가 혼자 그 책을 읽으면 그냥 아이가 혼자 읽고 혼자 이해하고 해서 끝이 나지만 엄마가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책을 걔가 어떻게 읽었는지, 예를 들면 제대로 내용을 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그 책을 읽고 자기가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의견을 직접 말하게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책을 같이 한 권을 읽는다는 거. 우리가 왜 영화도 혼자 보러 가는 것보다는 친구랑 같이 가서 영화 보고 나오면서 이 영화가 어땠고 저땠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재밌잖아요. 똑같은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유할 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 책을 읽어주고 같이 읽는 게 참 좋지 않나. 근데 따로 시간 내서 읽는 것도 좋지만은 아이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책을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 엄마가 읽어주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음, 맞습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해요. 네. 그거는. 네. 물론 저도 못 해주지만, 네. 그래도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꼭 영어 책을 읽는 것보다, 만약에 영어 책을 모국어 책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모국어로 그렇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책을 같이 읽고서 소통하는 그 사고력을 기르는 거죠. 네. 언어를 떠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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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저희끼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제가 이거 처음인데 이렇게 같이 댓글도 읽고 이렇게 질문도 받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그러셔도 되고요. 네, 질문이 지금, 저는 여기 어, 인스타 라이브 저 질문 이렇게 들어온 줄 몰랐어요. 한 반에 오케이. 미국은 한 반에, 지금, 네. 이렇게 질문은? 여기 그래요. 이렇게 보이나요? 이제 질문 시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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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렇죠. 장점이 같이 있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죠. 근데 네. 제가 한동안 아까부터 댓글이 이렇게 막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질문 네.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네. 이렇게 스크롤 해보니까 엄청 네. 많네요. 네. 미국은 한 반에 네. 몇 명이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20명에서 25명 네, 정도 되는 것 맞아요. 그 같아요. 정도 있죠. 네. 좀더 공립학교는 그런가요? 20에서 25명 정도, 아, 25명이 거의 커트라인이고요. 네. 네, 25명이 넘어가면 선생님을 하나 더 고용해서 반을 하나 더 어, 만들게 되는 게 어, 아마 그게 네, 법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저희 아이는 수업 중간에 질문이 너무 많다고 쌤이 입 막고 있으라고 해서 펑펑 울고 왔다고. 도대체 어느 학교야 도대체 정말 궁금하네. 이런 선생님이 아직도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요? 여기 한국에서요? 여기 미국에서? 콩콩50님께서 그 네. 한국에서지 않았을까요? 미국일까요? 저는 한국일 것 같은데 입 막고 있으라고 해서 펑펑 울고 왔다는데 그거는 좀 글쎄 제가 한국이겠죠, 아마? 네. 글쎄 한국이 하여튼 이건 전후 상황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건 선생님 조금 너무하신 것 같은데 입 막고 있는 거. 그러게. 네. 네네네. 음. 네. 교수님이 틀린 거 알려줘도 그러려니 음, 넘어가야 되는 분위기라서 너무 울고 네. 싶었다고. 맞아요. 좀 그런,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런 분위기가 있죠. 우리가 좀 틀린 것 같아도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네, 분위기. 맞아요. 음.
제가 혹시 이렇게 경기도 학교였구나. 네. 댓글을 이렇게 올리면 제 얼굴이 사라지나요? 제가 댓글을 이렇게 아니요, 올리면 그렇진 않아요. 괜찮나요? 네. 아, 네. 네, 네. 네, 너무 모르죠?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만화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네. 미국에서도 네. 아이들이 저학년 때 만화책을 그렇게 많이 많이 읽거든요. 있더라고요. 네, 네. 정말 많이 읽는데, 그거를 네. 아무도 터치 안 하고 네. 다들 격려하는 네. 분위기거든요. 네. 희한하게도 아이들이 1학년 때까지 만화책을 보다가 2학년 때부터 약간 흐지부지 되더니 바로 두꺼운 챕터북으로 바로 갈아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모든 아이들, 제가 네. 본 모든 아이들이 거의 다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만화책을 엄청 다 읽다가 이제 졸업을 하더라고요. 네. 만화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 마시고 와도 되나요? 잠깐 사라지게 그럼요. 되고요. 네. 네. 잠깐만 좀 사라지겠는데 지금. 갑자기 이거 막 웃는 거야. 네. 아유, 물을 마시. 네. 그래서 만화책을 보다가 책을 혹시 안 읽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냥 놔뒀어요. 무조건 그냥 뭐라도 다 읽으라고 놔뒀더니 나중에는 저절로 다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굳이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문제 같아요. 네. 1시간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질게요. 네.